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노푸드 오스입니다. 암 많은 분들 처음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대부분이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충격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분노, 불안, 우울감 등이 밀려왔습니다. 암 치료는 몸만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심리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양요양병원의 김문호 심리상담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장님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양요양병원의 심리상담실장 김문호입니다.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고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정신종양학 전문과정을 수료했고 자양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심리 건강을 돕는 일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들, 심리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실장님과 이 자양요양병원 오픈 멤버잖아요. 맞아요. 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실장님이 이 암 환자분들에게 심리 상담해 주시고 또 다른 지원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활동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연락도 해주시고 관심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런데요. 정신종양학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생소할 것 같거든요. 정신종양학에 대해서 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신종양학은 암이 환자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암 환자의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는 종양학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암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탐색하고 암 투병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여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정신종양학의 주요 영역으로는 첫 번째, 심리사회적 평가입니다. 암 진단 후 환자의 정서 상태와 대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상담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을 자주 겪으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한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심리교육입니다. 암과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환자와 가족이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면 위생 교육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과 호흡법을 안내합니다. 네 번째는 지지요법입니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길 때 미안한 감정과 불안이 커지는데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의사소통 개선입니다.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며 환자분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암 치료 방법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암 환자, 청소년과 초기 성년기 암 환자, 치료가 종결된 암 생존자, 말기암 환자,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등에 따라 신체적 고통도 다르고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와 고민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에 대한 상담자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약물적 개입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심리사회적 개입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신종양학이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 환자분들의 연령과 또 스트레스의 주제가 다양하니까 섬세하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암 치료가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를 넘어서 마음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짠, 저는 암 환자분들이 그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심리적인 변화가 매우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유방암 호르몬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 심리적인 변화가 정말 컸어요.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 우울감, 또 좌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올라와서요. 가까이 있던 아이들, 가족들에게 정말 많이 상처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암 환자분들은 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하고 확진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확정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리고 첫 치료가 시작되는 그 당일날, 그리고 또 치료 기간 내내 많은 분들이 파국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을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되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임종 연구자인 키블러-로스의 이론으로 그 과정을 보통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 단계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면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암일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진단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메이저 병원에 진료 예약을 다 잡으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 단계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그 자체에 분노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야?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암이 생긴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 변화와 맞물리면 이런 분노의 감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치료 이외에도 대체요법을 찾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치료를 열심히 할 테니 나를 완치시켜 달라. 나의 삶을 예전으로 회복시켜 달라. 라고 절대자에게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 우울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치료의 부작용이 심할 때 환자분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처럼 호르몬 변화가 큰 경우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용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환자분들은 평화를 찾고 삶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분들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경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서가 왔다 갔다 뒤바뀌기도 하시고 또 어떤 단계들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을 하시더라도 미리 좀 더 여유 있게 낙관적으로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심리적 단계를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걸 알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암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럼 실장님, 암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족이나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의 평소 성격이 활발하시고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분들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요. 널리 알리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정말 소수의 친구들에만 알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1차적으로는 사려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은 심신이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면 나을 거라는 그런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데요. 환자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의견이나 생각을 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작은 거라도 형편껏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긍정적인 응원의 말, 사랑의 표현 등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계속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죠. 가족들이 함께 못 갈 때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 동행을 해드리는 것,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항암 회복기에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데리고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캠핑, 쇼핑 이런 좋아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환자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제나 간식을 챙겨주거나 반찬 등을 해다 줄 수도 있고, 학교에 부모 대신에 방문해 주는 것 등 환자분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들처럼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고통스러운 치료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에 가족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힘든 구간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나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암 환자분들에게 심리 상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경험하신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암 환자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과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심리 정서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상적으로 약 35%에서 44% 정도가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우울 유병률은 일반인들보다 3배, 불안은 10배, 불면증은 최대 60% 정도 더 높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90%의 환자가 재발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 중에서 심각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건강 염려증이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치료 중에 낫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고 침대에서 계속 자세를 변경하면서 5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심리 상담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보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부정적 사고를 발견해서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호흡법을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을 조절하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치료가 잘 종결되어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치료가 끝나면 복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속과 다르게 권고사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잡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셨어요. 상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관계 갈등도 조절하고 그리고 재교육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직장으로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40대에 제대로 된 면접을 보고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암이라는 큰 시련을 잘 극복하고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신 좋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요, 환자 돌봄에 대해서 가족 갈등이 심했던 보호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환자를 돌보는 일에 소극적인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큰 분노와 우울감을 조절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상담을 통해서 감정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가족들과 소통도 개선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점차적으로 되찾으셨고요. 자신의 역할을 수용하고 환자 케어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자녀와 갈등도 더불어서 개선이 되었거든요. 환자를 돌보느라 중단하셨던 이 일도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심리 상담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환자분들의 치료 수능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례들입니다. 심리 상담이 단순히 감정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럼 실장님, 자양요양병원에서는 어떤 방식의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저희 자양요양병원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개인 상담입니다. 1대1로 진행되며 환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마음챙김 명상, 숙면을 위한 이완법 안내, 아로마 테라피, 글쓰기, 북클럽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심리 검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MMPI-2, TCI, MBTI 등의 검사를 통해서 현재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개인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진로 상담, 가족 상담 이런 특화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들을 위한 그런 지원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암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환자의 배우자가 충격으로 공황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이 암 진단 받는 것을 보면서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나도 혹시 암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일을 접어야 할 때도 있으니 그럴 때 인생에서 큰 괴로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 갈등도 생기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상주하시는 보호자분께도 소집 예방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필요하시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 등을 다루는데 이를 통해 가족 전체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치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암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박정민 병원장님, 그 선구적인 마인드와 탁월한 선택이 정말 돋보이십니다. 저는 자양요양병원의 김문호 심리실장님을 보유한 자양병원이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실장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는 불안과 우울,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자기 자신과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은 여러분 내면의 힘을 키우고 또 효과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심리 상담은 치료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삶이 더 의미 있고 빛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돕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정신종양학을 공부하시고 암 환자의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김문호 실장님을 만나뵈면서 처음 암을 진단받고 그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암 투병이 짧지 않고 쉽지 않기에 그 기간 내내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면서 힘든 암 치료를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자양요양병원의 김문호 심리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암은 몸만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는 꼭 심리적인 지원을 받으시고 암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자양요양병원 링크가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암환우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